자, 저항이라고 하는 것은 어, 그 결국은 이제 전류를 흐르지 못하도록 흐름을 방해하는 이제 그런 성질을 우리 저항이라고 이제 하고, 그 저항은 R이라고 하는 알파벳 기호로 이렇게 이제 쓴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 저항의 단위로서는 옴이라고 하는 단위를 쓴다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저항하고 반대되는 개념이 컨덕턴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이야기 한번 했었습니다. 그래서 컨덕턴스는 단위로 지멘스라고 하는 것을 쓰기 때문에 이 지멘스의 S자를 따서 S로 대문자로 단위를 나타내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저항을 우리 실제 물리적인 저항, 우리가 실제 회로에서 사용하는, 그러니까 저항 값이 아니라 실제 물리적인 저항을 우리가 이제 조금 구분을 하기 위해서 저항기라고도 하는데, 이 기자도 사실 우리가 어, 평상시에는 많이 사용을 안 하죠. 그냥 저항은 저항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죠? 이 저항 소자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저항기라고도 이렇게 뭐 명칭이 나와 있지만, 사실 저항기는 우리가 저항기라고 하지 않고 그냥 저항 소자, 그냥 저항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 저항 같은 경우는 다 이렇게 이제 색깔 띠로 이 저항의 값을 나타낸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저항의 띠 색깔을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 있다라고 했고요. 자, 이거를 뭐, 그, 나타내는, 그러니까, 이걸 외우기 위한 어떤 뭐, 그런 방법들이 뭐 몇 가지 있긴 하지만, 저는 그냥 가장 단순하게, 우리말식으로 그냥 외우는 게 가장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검, 갈, 빨주, 노초, 파보, 회, 흰, 이런 순서로 외우게 됩니다. 그래서 각 색깔마다 이제 번호가 0, 1, 2, 3, 4, 5, 6, 7, 8, 9까지 이렇게 이제 정해져 있죠. 그래서 검, 갈, 빨주, 노초, 파보, 회, 흰, 이렇게 이제 외워서 그 색깔을 가지고 우리가 저항 값을 읽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저항값을 이제 표기를 할 때 이렇게 사밴드, 그러니까 사색 코드법하고 이렇게 오색 코드법, 오밴드법하고 이렇게 사밴드법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사실 뭐 거의 대부분은 이런 사밴드법을 많이 따르고 있는데, 사실 요거나 요거나 큰 차이는 없습니다. 이제 한번 보시면, 만약에 요 이제 저항을 딱 봤는데, 이 저항의 색띠가 빨강, 보라, 주황, 그 다음에 골드, 금색으로 이렇게 이제 네 개의 색깔 코드가 있다면, 우리가 이 색깔을 보고서 이 저항의 값을 읽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빨간색은, 자, 빨간색은 2번이죠. 2번. 그러니까 이제 숫자 2. 그 다음에 보라색은 7번이죠. 그래서 두 번째 숫자는 7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27 곱하기, 그다음에 세 번째 자리는 곱하기 10의 몇 승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세 번째 자릿수가 여기서는 주황색이죠. 자, 주황색은 3번입니다. 3번. 그래서 10의 3승이 되는 거죠. 10의 3승. 10의 3승이라는 거는 1000이죠. 1000. 네, 동그라미가 3개 있는 겁니다. 10의 3승. 그래서 우리가 앞에 숫자 27에다가 곱하기 10의 3승 또는 곱하기 1000 이렇게 하면은 27000이라는 값이 나오죠. 그래서 10의 3승을 우리가 K라고 나타낼 수 있죠. K. 미터법으로 해서 킬로를 의미하는 K를 나타내게 되면 27 킬로 옴이 되는 겁니다. 이 저항의 값은 27 킬로 옴이고, 마지막은 오차입니다. 오차. 그래서 금색 같은 경우는 플러스 마이너스 5% 오차 범위를 가지는 거예요. 플러스 마이너스 5%. 그러니까 이 저항이 우리가 읽었을 때 27 킬로 옴인데, 실제로 이거를 측정을 해보면, 계측기를 가지고 측정을 해보면 정확하게 27kg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27보다 조금 크기도 하고 조금 작기도 해요. 그래서 그 오차의 범위가 5% 이내로 들어가면 된다, 들어가도록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마지막에 있는 코드는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쪽에 있는 오밴드 저항띠 방식도 마찬가지인데, 앞에 있는 세 개의 색깔은 그냥 세 개의 자릿수, 세 개의 숫자를 나타내고, 그 다음에 네 번째 있는 코드는 그 승수, 10의 몇 승이라고 하는 걸 나타내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이 이제 그 오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런 형식으로 만약에 되어 있다라고 하면, 자, 갈색이 우리 1번이죠. 갈색은 1번이니까 1, 그 다음에 초록색, 초록색은 5, 자, 1, 5,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검은색, 검은색은 0이죠. 그래서 1, 5, 0이 되는 거예요. 1, 5, 0. 그리고 네 번째, 어, 10의 몇 승? 자, 빨간색은 2번이죠. 그러니까 10의 2승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1, 5, 0 곱하기 100이에요. 10의 2승이에요. 그러니까 계산을 해보면 15,000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15kΩ이 되는 겁니다. 15kΩ.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 이거는, 어, 그 오차 범위 플러스 마이너스 1%라고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 뭐 한 1%의 오차를 가지는 것들은 굉장히 이제 정밀한 저항이죠. 그러니까 그 우리가 색깔 코드와 실제 측정한 값의 어떤 변동폭이 굉장히 적은 1% 오차밖에 없는 그런 아주 정밀한 저항.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 정밀 저항이라는 말을 쓰기도 하는데,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냥 우리가 저항하면은 그냥 5에서 10% 정도의 오차를 가지는 이런 어, 그 저항들을 일반적으로 그냥 많이 사용을 하고, 저항값을 정밀하게 이제 사용해야 되는 그런 회로라면 이런 2%나 1% 정도의 정밀 저항들을 이제 사용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걸로 한번 해볼까요? 자, 초록색 뭐죠? 이거 이제 우리가 하는 방법은 물론 뭐 어디다 써놓고 해도 되는데, 여러분들이 손가락으로 딱 숫자를 해놓고, 그러니까 0, 1, 2, 3, 4, 5, 6, 7, 8 이렇게 이제 손가락으로 같이 하면서 색깔 코드를 한번 외워보는 겁니다. 검, 갈, 빨, 주, 노, 초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초는 5번입니다. 5번. 그 다음에 갈은 1번이죠. 1번이니까 갈색은 1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5, 1 곱하기 빨간색, 빨은 2죠. 2니까 10의 2승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5, 1 곱하기 10의 2승. 그러니까 5,100이 되는 겁니다. 10의 2승이라는 거는 0이 두 개 붙는 거니까 51 곱하기 100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 결국 5.1킬로가 되는 거죠. 5.1킬로옴. 5.1킬로옴이고, 마지막에 이제 색깔이 금색이다. 그러면 플러스 마이너스 5%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저항의 색깔 코드 읽는 법, 이거는 전기전자의 기초니까 여러분들이 꼭 이 코드를 외워서 색깔을 보고 저항의 값을 읽을 줄 알아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영숫자 라벨링 방식도 있는데, 주로 이런 방식들은 어디에 많이 쓰냐면, 우리가 이제 저항의 소자를 앞에서 봤던 그런 다리가 이렇게 나와 있는 그런 핫도그 모양의 그런 저항이 아니라, 그, 여러분들이 이제 작은 요즘 전자제품이라든가 뭐 이런 PCB 같은 것들을 한번 보게 되면, 그 위에 이제 다리가 이렇게 나와서 뒤에서 납땜을 하는 그런 형식이 아니고, PCB 기판 위에 정말 아주 작은, 정말 좁쌀보다 더 작은 그런 부품들이 쫙 위에 이제 이렇게 붙어 있는 그런 회로들을 아마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뭐 혹시라도 뭐 라즈베리 파이라든가 뭐 이런
그 기판들 혹시 여러분들 보셨다면 그 위에 아주 작은 소자들이 올라가 있는 걸 보실 수가 있는데 그 위에 있는 아주 작은 소자들을 우리가 SMD 타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Surface Mounting Device라고 해서 표면에다가 붙이는 거예요. 이런 그 소자들을. 그래서 그런 소자들에는 색깔 코드를 나타낼 수가 없죠. 그래서 그 위에다가 아주 조그맣게 저렇게 숫자와 영문으로 된 라벨을 이제 보통 기록을 하게 되는데 그걸 나타내는 형식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22R이라고 써져 있다. 그러면 이거는 그냥 그대로 22ohm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EME 이렇게 돼 있다. EME 이렇게 이제 문자가 숫자의 중간에 이렇게 들어가 있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소수점을 표현을 하는 겁니다. 소수점을. 그래서 결국 2.2라는 거고 여기에 M자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메가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2.2 메가옴으로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220K라고 돼 있으면은 220K는 결국 어 220kΩ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220kΩ.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숫자와 문자를 가지고 어 그 이렇게 우리가 그 저항 값을 나타내기도 한다.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이 아주 작은 소자들, SMD 타입의 작은 소자들의 그렇게 사용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를 참고해서 같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가변 저항 같은 경우는 저항 값을 외부에서 이제 가변시킬 수 있는 타입의 저항을 우리 가변 저항이라고 하죠. 그래서 기호로 우리가 보통 저항은 이런 기호로 나타내죠. 이렇게 이제 R이라고 표기를 하고 여기다가 이렇게 이제 저항 심벌을 나타내는데 가변 저항 같은 경우는 여기에다가 이렇게 화살표를 하나 나타내게 됩니다. 화살표를 나타내서 이것이 가변될 수 있다라고 하는 뜻으로 그렇게 이제 나타내는 소재예요. 가변저항. 여러분들이 뭐 어떤 오디오라든가 뭐 이런 어떤 볼륨을 조정하는 것 그런 것들도 결국은 그 안에 다 가변 저항을 쓰고 있는 거죠. 가변 저항을. 자, 이제 전기 회로 쪽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 회로. 전기 회로라고 하는 것은 어, 어떤 목적을 가지고 또 유용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전압, 전류, 저항 등의 소자를 물리적으로 이제 배열해 놓은 것들을 우리가 이제 전기 회로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사실 뭐 기본적인 전기 회로에 대한 것들은 여러분들이 초등학교 때부터 이미 뭐 한 번쯤은 다 봤을 거예요. 자, 이런 회로들. 배터리 기호가 하나 있고 스위치 기호가 하나 있고 꼬마 전구 램프가 하나 있어서 얘네들이 서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져 있고 그래서 스위치를 닫으면 불이 켜진다. 스위치를 열면 불이 꺼진다. 이런 회로들은 이미 여러분들이 초등학교 때부터 한 번쯤은 다 봤을 법한 그런 회로들인데, 어, 자, 배터리라고 하는 것은 전압원이 되는 거죠. 전압원. 전원을 공급해 줄 수 있는 그런 전압원이 되는 거고, 어, 그 다음에 램프라고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의 부하로서 나타내는데 이제 이런 부하로서 나타내는 부분들을 우리가 저항으로 표기할 수 있어요. 그리고 스위치를 열고 닫음으로써 회로를 이렇게 이제 붙여주기도 하고 끊기도 하고 하는 거죠. 그래서 회로가 이렇게 끊어지면 그런 것들은 우리가 오픈 서킷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오픈 서킷. 개방 회로라고 이야기를 하고 클로즈드 서킷이라고 하면은 이제 폐회로가 구성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폐회로.
자, 뭐 우리가 회로를 이제 구성하는 요소 중에 당연히 어떤 소자들이 어, 흘려보낼 수 있는 어떤 전격 용량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런 전격 용량을 벗어나게 되면 회로상에 있는 또 다른 부품들을 파손시킬 수 있는 그런 문제점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미연에 방지하고 또 보호하는 그런 목적으로서 사용하는 것들이 이제 보호 소자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퓨즈라고 하는 거죠. 퓨즈. 그래서 대표적인 퓨즈의 모양들, 이런 식으로 생겼다라고 하는 거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다양한 형태의 퓨즈가 존재합니다. 실제로 이제 우리 전기회로 쪽, 전자회로가 아니라 전기회로 쪽에서는 이런 회로를 보호하기 위한 여러 가지 보호 기기들이 많이 사용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아마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한 번씩 이렇게 또 보게 될 텐데, 우리가 뭐 NFB라든가 또는 뭐 MCCB라든가 뭐 여러 가지 서킷 프로텍터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전기 부품으로 되어져 있는 그런 부품들이 실제 전기 회로에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저항이라고 하는 것을 나타냈을 때 이 저항이 어, 어, 그 어떤 재료, 어떤 물체에 따라서 어떤 특성을 가지는가, 어떤 물질이 전기를 잘 흘릴 수도 있고, 또 어떤 물질들은 전기를 잘 흘러가지 못하도록 하는 이제 그런 뭐 물질도 있는데, 그런 다양한 물질들의 종류에 따른 고유한 성질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항률이라고 하는 그런 고유한 성질이 있는데, 그 고유한 성질을 이렇게 이제 로로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각 물질마다 고유한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냥 고정이라고 이렇게 물질마다 다른 고정값이라고 이렇게 가정을 했을 때 저항의 변화를 줄 수 있는 큰 요인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길이가 있고 또 하나는 단면적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길이가 길면 길수록 저항의 값이 똑같이 증가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것은 결국 비례 관계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길이가 길어짐에 따라서 저항도 길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전기선도 마찬가지입니다. 전기선도 전기를 만들어서 이렇게 보내는 그 과정 가운데 전기선이 길면 길수록 저항이 많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항이 커지게 되면 그 큰 저항에 의해서 전압의 강하가 생겨나게 되죠. 강하. 볼티지 드롭이라고 하는 그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우리가 또 중간중간에 이런 것들을 보완해 줄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필요로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 요인은 단면적이 있죠. 우리가 이제 전선을 통해서 전기를 보낼 때 단면적이 작을수록 저항은 높아진다라고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할 수 있겠죠. 단면적이 클수록 저항은 작아진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접지라고 하는 용어도 사용을 하게 되는데, 접지에도 종류가 있습니다. 뭐 대지 접지도 있고 샤시 접지, 회로 접지 뭐 이런 식으로 막 그 약간의 구분을 두고 있는 그런 용어가 이제 접지라고 하는 용어인데, 사실 우리가 이제 가장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접지 하면은 땅에다가 연결을 하는 그런 접지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게 되죠. 이제 그런 대지 접지와 같은 어, 것들. 예를 들어 여러분들 뭐 집에 있는 세탁기를 설치한다 그러면 그 설명서에 보게 되면 어, 대지 접지를 이렇게 하라라고 이렇게 뭔가 설명에 나와 있는데 어, 요즘의 건물들은 그 벽에 붙어 있는 그 전기 콘센트가 이미 그 접지 단자가 있어서 그 접지 단자가 이미 대지 접지를 이루고 있는 이제 형태로 되어져 있죠. 그죠? 그래서 뭐 개별적으로 선을 우리가 땅에다 박지 않더라도 그런
접지를 다 이제 만들어서 연결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회로에서 보게 되면 앞으로도 이제 이런 비슷한 회로를 계속해서 보게 될 텐데, 어, 회로에서 지금 이쪽 오른쪽 회로처럼 왼쪽과 오른쪽이 서로 이렇게 내부적으로 연결은 되어져 있지 않지만 전류가 이렇게 흘러간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이것은 뭐냐면 기준이 되고 있는 지금 이 지점, 0볼트라고 써져 있는 기준이 되는 이 지점은 서로 같은 전위이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같은 전위이다. 우리가 이제 전압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적이죠. 그래서 전위의 차에 따라서 결국 그 전압이 이제 결정이 되는데 그 전위가 기준이 되는 그 전위가 어디에 있는가에 따라서 결국 이제 그게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본적으로 회로에서 접지 단자 또는 그라운드 단자라고 해서 그 접지 단자, 그라운드 단자가 0볼트가 되는 기준 전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회로가 여기하고 지금 여기가 연결되어져 있지는 않지만 전류는 이렇게 흘러간다라고 되어져 있죠. 그래서 지금 이 아래쪽에 있는 이 두 개의 지점이 같은 지점이다. 같은 전위를 갖는다라고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제 전압이 뭐다, 뭐 전류가 뭐다, 그리고 저항이 뭐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알았다면 이런 것들을 실제 우리가 이 물리 세계에서 이런 것들의 존재를 알고 있다면 이제는 그것을 측정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측정과 관련된 것들을 우리 계기라고 하고 측정하기 위해서 이렇게 전압계, 전류계, 저항계라고 하는 계기의 이름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런 어, 전류 전압, 저항을 측정하기 위한 계기로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디지털 멀티미터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디지털 멀티미터를 우리 줄여서 DMM이라고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DMM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 DMM이 전압이나 전류나 저항을 측정할 수 있는 가장 기본이 되는 그런 계측기입니다. 그래서 형태는 지금 그림에 보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손에 이렇게 들고 다닐 수 있는 타입을 우리 핸드헬드 타입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핸드헬드 또는 뭐 휴대형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디지털 멀티미터라고 하고 또 이런 것들을 책상 위에다가 올려놓고 사용할 수 있는 것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나중에 실험실에 가면 이제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이렇게 데스크탑 책상 위에 올려져서 사용할 수 있도록 연구실이라든가 실험실이라든가 이런데 사용되는 그런 데스크탑 타입의 디지털 멀티미터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이렇게 손으로 들고 다니는 타입을 많이 사용을 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이렇게 조그맣게 접어서 포켓에 넣고 다닐 수 있는 그런 포켓형 타입도 있죠. 저항을 측정하겠다라고 하면 우리가 보통 DMM을 저항 측정 모드로 돌리고 그 여기에 이렇게 이제 있는 이 부분을 우리 프로브라고 이야기를 해요. 프로브. 예. 이 프로브를 검은색은 하나는 콤 단자라고 하는 공통 단자에다 꽂아주고 빨간색 선 하나는 이렇게 그 플러스를 연결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 저항을 측정을 할 때는 기본적으로 회로에서 저항이라고 하는 소자가 어, 오픈이 돼야 됩니다. 오픈. 그러니까 뭐 완전히 100% 오픈은 아니더라도 회로에서 닫혀지지 않은, 즉 전기가 흘러가지 않도록 오픈이 되어서 그 오픈된 상태에서 저항을 양단히 측정을 하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배터리를 가지고 저항에 묶여져 있던 것들을 하나 이렇게 떼어내서 이 저항의 양단을 측정을 했더니 뭐 2.2kΩ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읽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저항을 측정할 때는 극성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극성은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극성은 따지지 않고 그냥
양단의 저항을 값을 이렇게 이제 측정을 함으로써 저항 값을 읽을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전압의 측정인데, 전압의 측정은 상대적으로 쉽습니다. 그래서, 얘는 이렇게 전원이 연결되어져 있는 상태에서, 내가 보고자 하는 두 개의 단자를 찍어보면 됩니다. 어떤 소자의 양단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찍어봤을 때 어떤 값이 딱 나온다 그러면 여기에 걸리는 전압이, 전원 전압하고 똑같은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심벌 기호를 통해서 보시게 되면, 자, 배터리는 플러스 마이너스라고 이렇게 이제 표기를 했고요. 이게 이제 직류 전원이죠. 직류 전원. 이 직류 전원이 저항에 측정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전압계의 기호, 우리가 심벌상에서 전압계의 기호는 이런 식으로 그 동그라미에다가 V자라고 이렇게 이제 표기를 해서 이게 전압계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게 됩니다. 그래서 저항 양단이 이 지점이죠. 그래서 여기를 양단을 플러스는 플러스로 마이너스는 마이너스로 해서 이렇게 이제 측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압 측정은 사실 굉장히 간단하죠. 우리가 보고자 하는 그 어떤 지점이든 그 두 지점에다가 프로브를 대보면 되기 때문에 저항은 비교적 간단합니다. 근데 이제 까다로운 게 이런 전류의 측정이죠. 전류의 측정. 우리가 이제 전류를 측정을 하기 위해서는 회로를 완전히 이제 오픈을 시켜줘야 돼요. 어, 자, 우선은 요 DMM이 요 DMM의 단자를 이쪽에 왼쪽에 있는 전류 쪽으로 바꿔줘야 됩니다. 전류 쪽으로. 하나는 지금 콤이고 다른 하나는 지금 위쪽에서 전압과 저항을 같이 측정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프로브가 이쪽 단자에 꽂히는데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전류를 측정을 하고자 한다면 여기에 흘러갈 수 있는 이 회로에서 흘러갈 수 있는 요 I 값이 얼마인지를 어느 정도일지를 우리가 어느 정도 예측을 해서 10A 퓨즈를 쓸 것인지 아니면 뭐 이게 뭐예요? 40mA인가요? 40mA 정도의 휴즈를 쓸 것인지를 결정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 흘러가는 전류가 좀 크겠다 싶으면 기본적으로 이렇게 이제 높은 암페아를 먼저 선택을 해서 10A를 선택을 해놓고 그리고 나서 측정을 해야 되겠죠. 만약에 측정을 했는데 정말 높은 암페아가 흘러갔다 그러면 저 10A에 걸려 있는 낮은 암페아 여기 보시면 하나는 10A고 하나는 40mA라고 이렇게 이제 구분이 되어 있는데 만약에 내가 봤을 때 이것이 뭐 얼마 안 될 것 같다라고 하면은 작은 것에 해도 되겠지만 이 값을 내가 모르거나 또는 조금 큰 값이 큰 전류가 흘러갈 거야 라고 예측이 된다면 우리가 10A 단자에다가 꽂아 가지고 사용을 해야 되겠죠. 그래야지만 내부에 있는 휴지가 나가지 않고 정상적으로 측정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요거는 허용 용량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DMM이 측정할 수 있는 전류의 허용 용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도선으로 10A 이상의 전류가 흘러간다 그러면 당연히 이 휴지가 끊어지게 됩니다. 연결을 했을 때. 자, 그 다음에 이제 측정을 할 때는 기존에 어떤 소자가 이렇게 붙어 있었다면 어떤 하나의 그 연결점을 빼내고 뜯어내고 그 사이에다가 전류계를 넣어서 측정을 하게 되는 거죠. 지금 전류계의 기호는 동그라미에다가 암페아를 의미하는 A자를 이렇게 이제 표기를 합니다. 우리가 앞에서 전압의 측정 같은 경우는 전압의 측정은 동그라미에다가 V자를 넣어서 이게 전압의 측정이다라고 하는 것을 표기를 하고 있지만 전류의 측정에 있어서는 이렇게 이제 A라고 하는 표기로 해주고 플러스와 마이너스 그러니까 플러스는 플러스끼리 만나고 마이너스는 마이너스 쪽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회로를
구성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실험을 하다 보면 제일 실수를 많이 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제 이 전류 측정이에요. 그러니까 1차적으로는 이 프로브의 요 빨간색 선을, 프로브의 빨간색 선을 일단은 10A 또는 이쪽 아래쪽에 있는 40mA 쪽에다가 옮겨줘야 됩니다. 근데 이걸 안 옮기는 거죠. 안 옮기고 그냥 전압 측정 모드에서 바로 전류를 측정을 하려고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추후에 실험을 하거나 실제로 이제 이런 멀티미터를 만질 때 주의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자, 뭐 뒤에 거는 뭐 지금 안 봐도 될 것 같고, 자, 우선은 우리가 전류 전압 측정, 저항의 측정까지는 같이 한번 봤고, 혹시 여기까지 한 것 중에서 궁금한 사항들이 있습니까? 그 저항의 색깔 코드, 이 색깔 코드는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고 또 모르시는 분들은 또 처음 보신 분들도 분명 있을 건데 이 색깔 코드를 꼭 외워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색깔을 우리가 이제 저항에 있는 이 색깔만 보고서도 현재 이 저항이 몇 옴짜리 저항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읽어낼 수 있어야 됩니다.